이론적으로는 지킬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다 이고요. 부득이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은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분들께서 요거 많이 물어봐요. 개인회생 진행하면은 내가 가진 집이랑 차를 그대로 지킬 수 있나요? 요거 처분해야 된다고 하던데 난 요거 계속 지키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일단 뭐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면 이론적으로는 집이나 차량을 처분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것이 가능은 하다인데요. 사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오늘 설명드리는 요건들을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가 과연 개인회생 절차 진행할 때 집이랑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것은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느냐예요. 그래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재산보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변제하는 변제금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내가 가진 재산을 판매하거나 처분을 해서 채권자에 대한 금원을 변제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회생을 진행할 실익이 일단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해야 되는 월 변제금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36개월 동안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변제하는 총 금액은 3,6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어요. 근데 차량이 한 1,000만 원 정도 해요. 중고가 시세가. 그렇게 되면 내가 변제하는 거 3,600만 원, 차량 가액은 1,000만 원, 내 재산 1,000만 원인 거죠. 그러면 내가 더 변제를 하는 거죠. 차량 가액보다. 그럼 개인회생 절차 진행하시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고 차량도 그대로 유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안에서 만약에 차량이 한 5천만 원 정도 해요. 그 경우에는 내가 3,600만 원 변제하는데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내 재산이. 그러면은 사실은 채권자나 법원이 보기에는 아이 그거 차 팔아서 그냥 변제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 변제 기간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36개월 진행하는 거를 제가 60개월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달에 100만 원씩 했을 때 6천만 원을 변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차량의 아까 가액이 5천만 원 정도였는데 6천만 원 변제를 하게 됐으니까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죠. 다만 변제 기간 자체는 지금 늘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제 더 나아가서 차량 가액이 1억 원이에요. 이거 굉장히 고가의 어떤 차량이 되겠죠. 그럼 사실 이런 경우는 60개월을 변제를 해도 지금 1억 원을 변제를 못 하거든요. 60개월 변제하면 6천만 원이니까.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변제금을 200만 원으로 늘려서 60개월을 변제하면은 한 1억 2천 정도를 변제하니까 그때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은 하죠.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가 한 2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1인 가구라고 본다면 지금 변제금으로 200만 원을 투입하고 50만 원으로 제가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법원이 보기에는 가능하지가 않죠. 이 경우는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지금 최저 생계비가 대략적으로 140만 원 정도인데 50만 원으로 내가 한 달 생활하는 건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차량 처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좀 검토돼야 될 거는요,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예요.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는 조금 복잡해지거든요. 앞서 소개드린 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이제 담보권이 이제 없을 때 그냥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만 잘 이제 충족하면은 변제계획안 구성하셔서 개인회생 진행하시면 되는데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는 이제 채권자와 좀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 부분이 이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요. 담보권이 설정됐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부동산을 매입을 했는데 5천만 원짜리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 그럼 이 집의 부동산의 가치는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5천만 원이 나의 재산이고 그것이 청산가치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1차적으로는 지켜져야겠죠. 담보권자,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담보를 지금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채무자가 저 지금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이자랑 요거 못 내겠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렇게 하세요. 저 지금 담보권 지금 잡혀 있는 거 있으니까 경매 실행해서 제가 돈 받아갈게요.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지금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집을 유지하면서 절차 진행하고 싶은데 채권자가 그냥 요거 임의경매 실행해버리면은 그럼 사실은 결국에는 집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거를 이제 받아서 원리금을 연체하신 경우에는 채권자랑 협의가 좀 필요해요. 제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일단 그거랑 별개로 제가 원리금 잘 갚고요. 지금 미납된 것도 이러이러한 기간 내에 이렇게 잘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넘기지 말아주세요 라고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채권자가 근데 내가 네 말 못 믿겠어, 너 너무 계속 뭐 원리금도 너무 계속 상습적으로 연체하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사정 좀 봐줬는데 또 연체됐잖아, 난 그냥 경매할래,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담보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통상적으로 담보권이 이제 잡힌 그런 아파트,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는 채권자랑 좀 협의 절차가 필요하고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별채권부 채권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내는 변제금이랑 별개로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돈이 없고 대출 이자랑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돼서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는 건데,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그 원리금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면은 변제금은 변제금대로 납부하고 원리금은 원리금대로 납부를 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생계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사실 개인회생 절차를 뭐 진행을 한다라고 해도 채무자에 대한 구제는 전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런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주택담보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법원이 주도하에 채무자랑 채권자 금융기관이 협의를 좀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일정 요건에 따라서 가능하고, 일단 지역적으로는 서울, 수원, 청주, 춘천, 대구, 부산, 창원의 경우에 요 제도적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주택담보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일단 회생 기간 동안에는 원리금 중에서 이자 부분만 납부를 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채무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이자를 추가 생계비에 좀 반영을 더 해줘요. 변제금 자체도 좀 조정을 해주고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요것도 결국에는 신용회복위원회랑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채권사에서는 저는 요거 못하겠습니다, 요거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협의가 안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제도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실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어떤 협의 자체가 체결되는 거는 50%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체감상, 뭐 정확히 제가 통계를 본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약간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도적으로 이런 길도 열려는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자랑 협의가 안 됐어요. 이거 지금 경매가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내가 이걸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은요, 그렇다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예 처분을 해버리시고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 소액 보증금 상당액을 면제재산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청산 가치가 또 줄어들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빠르게 처분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경매에 가게 되면은 사실은 경매 낙찰대금도 그렇게 크지 않고 실거래가에 비해서 여러 가지 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채권사랑 협의가 안 되거나 안 될 것 같으면 빠른 처분을 그냥 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안내를 드리는 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결국에는 차량이랑 부동산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지킬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는 지킬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다 이고요. 부득이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좀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고 좀 어려운 쟁점이 많이 껴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쉽게 설명한다라고는 했는데, 만약에 이 영상 보시고도 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